바로 노후 파산입니다. 노후 파산은 일본에서 건너온 신조어로 법적인 파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노인이 갑작스러운 병과 사업 실패 때문에 노후의 자립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 중산층 고령자가 노후에 갑자기 빈곤해진다. 이 노인 빈곤의 문제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노인 파산 현상이 비단 그 일본만의 문제인 겁니까?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후 파산 현상이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전시 동구. 오래된 여관 건물을 개조한 작은 방에 김영철 씨가 살고 있다. 은퇴 전 안정적인 중견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일해온 김영철 씨. 그는 번듯한 가정의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기초수급비와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후를 맞았다. 20년간 부인의 병치레와 자식 부양에 노후 자금을 소진한 것. 긴 병 효자 없다고 너무도 오래 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돈이 좋은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중단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집사람 떠나보내고 딸 하나 있는 거 여기 결혼시키고. 정작 본인은 척추 협착증에 거동이 불편한 상황. 약값을 줄일 수 없어 다용도실 겸 주방에서는 최소한만 해먹고 아침 겸 점심을 주로 복지원에서 해결한다. 빠듯한 생활비에 지출을 줄이다 결국 먹는 것마저 줄이게 된 것이다. 의료비, 방세, 기타 이제 통신비, 약값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비를 자꾸 줄이려고 아픈데 또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아끼는 건 뭘요? 의료비가 많이 되면 뭔가 좀 아끼셔야 되잖아요. 생각해서 내가 아끼고 덜 먹고. 먹는 걸 줄이시는 거예요? 예.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순소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충남 공주시 웅진동. 조동현 씨는 65세에 결혼을 하며 10여 년 전 이곳에 들어와 살게 됐다.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온 젊은 시절. 누구보다 고왔던 때도 있었다. 장사며 식당이며 가리지 않고 씩씩하게 일해 돈을 모으기도 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남편과 행복한 노후를 보냈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과 자신에게 병마가 찾아왔다. 갑자기 그냥 싫어서 풍이 오대. 갑자기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들어오면서 내가 1년 집에서 모시고 있었고 요양원에 가서 있다가 돌아가셨어. 내가 다리 수술하는 바람에 못 쪼개 해서 할아버지한테 좀 들어갔지. 좀 어려워진 게 그런 이유인가요, 그러면? 네. 이어 조동현 씨도 두 무릎과 발목까지 총 3번의 수술을 했다. 현재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운 상태. 나이가 들며 황혼의 여유와 행복을 누릴 줄 알았다. 그러나 갑작스런 병치레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후를 고독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너무 고독해서 힘들어. 그리고 밥 해먹기도 혼자 힘들고. 너무 외로운 게 첫째는 제일 힘들어. 먹을 거 없고 입을 게 없어서 아니라 그냥 사는 게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여기 하루 종일 있어야 사람 하나 구경 못해. 일로 집에 떨어져서 사람 다니는 사람이 없어. 저 한 분 같은 경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큰 아들만 결혼을 시키면 모든 게 행복해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큰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불행한 걸 느꼈대요. 같이 살질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월세 3만 원짜리 살으셨는데 지금도 월세를 살으세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 안 된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이처럼 연금과 노후 자산으로 생활하던 고령자가 자립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를 노후 파산이라 한다. 노후 파산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에서 건너온 신조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본다면
이웃 나라의 것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병이나 부상, 사업 실패, 자녀 부양 부담 등 노후 파산의 계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수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노년 기간인 거죠. 개인도 예측하지 못했고 정부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90, 100세까지 살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장수가 모든 인류의 희망이지만 그 장수로 인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본인이라든가 배우자 또는 가족, 중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 또 금융 사기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 실패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종종 빚보증을 서셔가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노후 파산은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노인이 장성한 자녀들을 다시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 기생 파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었는데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가 사업을 한다고 나오셨나 봐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돈을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한 거죠. 했는데 같이 파산을 하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이분은 개인 사업자였지만 연금을 수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나오는 연금을 의존해서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분이 또 그동안 비축해놨던 노후 자금을 가지고 기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그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가족 해체 현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혼이나 별거 또 강퇴, 실직 이러한 이유로 부모님 댁에 다시 돌아오는 그나마 부모들은 이제 집은 있으니까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또 이 80, 90세 노인이 그 아들과 그 아들이 두고 간 손주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이제 빈곤에 더 빠지게 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 파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조성환 씨. 그에게도 노후 파산의 어둠이 드리워졌다. 자녀들을 위해 노후 자금이 될 직장연금 소득을 모두 써버린 것이다. 애들이 넷이다 보니까 대학까지 좀 기르다 보니 다 그 돈이 없으면은 뭐 은행에서 대부도 좀 받고 퇴직금을 받아서 갚는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 연금을 신청을 못하고 일시불로 탄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는 조금 지 노후 생활하는 데는 약간의 지장이 있다고 할까요? 이거 조금 창피한 일인데 그 둘째 사위가 있었는데 보증금이라고 할까 전세 들어갔을 때 그 보증금을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는데 지금 보증을 잘 섰어요. 지하철역 승객 안내 업무로 노인 일자리 활동비 20만 원과 기초연금 8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이어가는 조 씨.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며 살지만 턱없는 소득에 다가올 겨울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11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한 3개월 정도. 그때는 뭐 전혀 소득이 없고. 조성환 씨가 노인 일자리 활동이 없는 날이면 늘 들르는 곳이 인근 노인복지관. 봉사의 보람도 보람이지만 사실 봉사 후에 한 끼 점심 식사를 공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없는 휴일이면 조 씨는 점심 식사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 다른 곳에 다 나가려고 하더라도 보니까 제재를 우선 제일 문제가 나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요소에 한번 가서 일자리를 한번 구해보려 해도 몇 살이냐 또 이제 뭐 아파트 경비 같은 일을 한번 신청을 해보니까 역시 거기도 나이가 문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노후 파산의 위험성은 언제든 중산층 노인들을 빈곤 노인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노인 빈곤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 네, 노인 자살로도 이어져요. 젊은 시절에 좀 더 이렇게 윤택한 생활을 하셨다거나 좀 사회적인 신분, 지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파산을 하는 경우에 극단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노후 파산으로 인한 노인 빈곤. 준비 없는 노후는 곧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노후 파산과 노인 빈곤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인식해선 안 된다.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받아안고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